오늘은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뉴스 탐구생활에서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76주년 재헌절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는 근간은 바로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날을 의미하는 국경일이죠. 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재헌절 때 쉬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 공휴일로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좋은 법을 제정하고 우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을 보살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헌절인 만큼 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평소에 또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 위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휴대전화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쉽게 오픈 채팅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은 광주 남구가 양림동 소재 기독교 선교 유적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상은 오웬 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수피아 홀, 커티스 메모리얼 홀, 윈스브로우 홀, 수피아 여학교 소강당 등 총 6곳인데요. 남구는 이를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광주 양림동 선교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얼마나 네. 기분이 좋겠습니까?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자, 이 등재되기 위한 작업,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연구 용역은요,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2021년 국가유산청이 추진한 세계유산 신규 발굴 사업에서 이 양림동 선교 유적이 전국 8곳 중에 4순위로 추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구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넉 달 동안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해 120여 년 전부터 양림동에서 꽃피운 근대 의료와 교육, 건축, 사상, 또 예술 분야의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국가유산청은 이번 학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리고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양림동의 이 기독교 선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그 꿈, 이번 학술 연구 용역이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과정을 준비해서 유네스코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인간 존중과 평등 세상을 열었던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의 가치가 지구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서 네. 그 양림동 둘러보면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남다른 동네 같다라고 네. 하면 제가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곤 했었는데 앞으로 양림동 선교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에어자켓을 입고 일하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에어자켓은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를 공급해서 근로자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옷인데요. 사망한 60대 하청 근로자는 에어자켓을 입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에어자켓에 불꽃이 옮겨 붙어서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 사고는 지난주 광양의 한 철강 제조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에어자켓에는 원래 냉각기 호스를 연결해서 차가운 공기를 넣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그 냉각기 호스를 연결할 경우 압력이 낮아져서 시원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 냉각기 공기 대신에 에어자켓에 산소 배관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곤 했는데요. 용접을 하다가 에어자켓으로 튄 불꽃이 산소를 만나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고는 지난 2008년, 2014년, 2016년 등 국내에서 꾸준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사업장에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도록 네.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요,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예방 가이드북에 이 에어자켓 산소 배관 연결 화재 사례를 명시하면서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꼬리표 부착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제 장마가 슬슬 끝나면 더 더워질 텐데 네. 무더운 여름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에어자켓 입고 일하실 때 용접과 같이 불꽃이 튀는 작업에서는 폭발 사고,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산소 배관을 꼭 연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 아파트 시장에 분양 가격보다 더 싼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 과잉, 또 부동산 경기 침체, 가격 거품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광주 아파트 시장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흘러가고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보다 더 싼 매물, 네. 마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피가 이제 등장을 한 게 새로운 네. 부동산의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이 끌고 있는데, 자, 일단 광주의 주택 매매량 자체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광주의 주택 매매량은 지난 2022년까지 매달 2,000건에서 3,000건을 오갔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는 꾸준히 1,000건대를 기록하면서 30%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미루거나 사업 부지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과거 신규 아파트들의 그 완판 사례, 또 수억 원 프리미엄 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이제 광고 해놓은 거 보면은 일명 마피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광주에는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 또 지어진 지 3, 4년 이내가 된 아파트들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청약 기간 동안 세대를 모두 채우지 못해서 할인 분양에 나서는 신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72대 1에 그쳤는데요. 대형 평수의 고분양가 세대는 0점대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광주의 아파트 거래 시장이 불황인 이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으셔도 알겠고 또 네. 직접 겪으신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 세계적인 고금리 여파로 대출 이자 상환 금액이 높아졌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이 건설업체들은 고물가를 이유로 분양 금액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소득 수준 또 경제력과 비교해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여기에 올해 광주는 10,000세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이 과잉 공급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높은 금액에 물릴 수 있다. 실수요 개념으로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아파트 가격 하락세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부동산 거래 예정이신 분들은 전문가분들과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 탐구 생활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광주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스튜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원으로서 활동하셨을 때보다 의장이 됐다는 것은 뭔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네. 하시는 일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또 142만 광주 시민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의회에서 딱 두 가지를 이제 새로운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후보자분들이 공개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34년 만에 광주시의회가 여성 의장을 처음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걸 구분하기 전에 여성 시의장으로서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뭐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살려서 우리 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최은지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면서 의장단 3석 중 과반 이상이 여성 의원입니다. 또 동구의회 윤선아 신임의장, 남구의회 남효연 시민의장까지 그야말로 정가의 여성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수정 의장께서는 구의원 3선하셨고요. 또 시의원은 이번에 재선을 하셨고, 그러니까 18년 동안 쭉 정치를 해오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오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벌써 18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선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 때부터 보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네. 5개구 구의원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의정 연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의원님들과 28명의 의원님들과 각 그 당시에 정말 해야 될 사업들, 네. 해야 될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공부하고 현장 속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네.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쪽 분야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은 저의 보면 키워드가 청소년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된 약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정책을 쭉 펼쳐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직접 발로 뛰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 예, 네. 이걸 그렇죠. 또 실천하셨군요. 예. 네, 정말 광주 시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동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오신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뭔가 추진해 왔던 정책 중에 이건 정말 보람찼다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은데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이제 구의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그 당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직접 그 당사자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주민 발의로 북구 최초로 함께 그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고요. 네. 또 광주시의회 입성에서는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둔형 외톨이는 정말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고 실태 조사조차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본까지 가서 그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됐고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또 법안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소통과 경험의 노하우가 오늘날의 의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정 활동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의정활동을 주제를 딱 공감, 신뢰, 또 용기, 실력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네, 먼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것은 우리 현재 의회 사무처에 100여 명의 직원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 의원들을 지원해 주시는 인력들이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분들 지금 면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정말 의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정 공약 지원단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 많은 정책 또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외 지역 교부금 지정이랄지 지역의회, 지방의회 예산권, 조직권 확보를 위한 TF 운영이랄지 여러 공약들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 공약 지원 활동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각 의원님들이 처음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실은 점검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원별 아니면은 또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점검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 후반기부터 조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꽃이 이제 조례 제정 입법 활동을 조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그걸 점검을 할 수가 개인이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 평가 그 인력기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일일이 그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는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네.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의 개인 성과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광주시의 행정을 감시해야 되는 광주시 의회가 네. 예산권과 그리고 조직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우려를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되는 네. 그런 지방의회법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의장님 정말 많은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의정 활동을 또 잘 펼치려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의장 후보 경선이 많이 치열했잖아요. 네. 네, 그 네. 후유증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중 교육문화위원장 투표가 2번이나 부결이 됐다가 어제 가까스로 선출이 되셨는데 남아있는 민주당 내 갈등을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셔서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보통 보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는 항상 이렇게 홍역을 치르듯이 해오고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믿는 거고, 전반기 때 우리 구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주류 비주류 없이 원팀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는 또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이시고 또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잘해주실 거라고 보고, 저 역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 돼서 광주시의 행정을 잘 감시하고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년 동안의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실 건데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 공약 지원단을 잘 운영하고 싶고요. 또 보면은 아까 조례 평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잘해 나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약간의 일탈이 있다 보면은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열심히 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늘 의회에서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뭐 정책 컨퍼런스라든지 시민의 주권의 날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광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의원의 배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신뢰받고 용기 있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시의회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주변에서 노잼 광주에서
네, 빨리 네. 꿀잼 광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주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광주시 네. 의회도 물론 책임과 앞으로의 그런 목표에 이것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기 좋은 광주라는 하나의 원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광주시 의회 신수정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진짜 맛집을 소개하는 월간 본슐랭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제 바로 냉면인데요. 네. 이번 주는 냉면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시원한 면들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챌린지 있지 않습니까? 네. 면, 후루루루루루. 면, 후루루루루루. 자, 함께 면을 만나러 가보시죠. 차갑고 시원한 면은 다 냉면 아니야? 여름이 제철인 시원한 면 먹으러 가요. 내비에 동명동이 아니라 일본을 쳤나? 입구도 내부도 일본 본토 느낌이 폴폴. 약간 좀 조용한 일본 식당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 약간 일본의 정원 같은 느낌도 함께 있으면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테리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는 바로 제면. 매장 한쪽에 자리한 제면실에서 직접 면을 뽑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우동집은 저희가 직접 반죽하고 3일간의 숙성을 거쳐서 어느 가게보다 더 탄력 있는 면발을 자랑하는 우동집입니다. 기계형을 빌려서 프레스로 엄청나게 압을 주기 때문에 그 글루텐 향상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면보다는 훨씬 더 그런 식감이 굉장히 좋을 거라 장담합니다. 밀가루, 물, 소금의 단순한 조합이지만 셰프의 기술과 숙련도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는 면. 일식 전문가이자 우동 달인인 정우영 셰프의 제자라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죠. 쯔유는 저희가 이제 다시마랑 각종 생선 부시들, 갓소를 장시간 우려내고 저희가 직접 끓인 간장으로 같이 배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우동도 좋지만 여름엔 역시 냉우동이지. 저희는 시원한 우동이 북학회 우동, 자루 우동, 그리고 지금 여름 한정으로 콩콩 빙수동이라고 있는데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우동 때문에 특별함을 갖춰야만 손님을 불러 모을 수 있는데요. 이곳의 특별함은 바로 기본에 충실한 맛. 눈으로 봐도 탱탱하고 쫀쫀한 면발은 온우동일 때보다 냉우동일 때 더 빛을 발한답니다. 얇은 면이 들어가는데 더 쫄깃한 면이라 이게 일본에서도 얇은 면이 차가운 우동의 원조라서 약간 좀 같이 접목시켜봤습니다. 소면 대신 우동면으로 만든 콩물 우동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 저희는 이제 튀김이 굉장히 자신 있고 튀김에 꽃을 입혀서 더 바삭함이 굉장히 뛰어난 튀김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물음표 오니기리? 이번 주에는 어떤 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주마다 이제 약간 이벤트성으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북학회 우동은 일단 쯔유가 국물이 아니고 약간 간장 베이스의 소스이기 때문에 국물처럼 호로록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적셔서
드셔주시고 드시다가 중간에 레몬 한 바퀴 정도 살짝 뿌려 드시면은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쯔유에 면발을 적셔서 호로로. 콩콩 빙수동은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저희가 콩가루랑 설탕을 같이 따로 드리는데 기호에 맞게 다 넣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그냥 콩물국수처럼 편안하게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해 저세상 고소함을 자랑하는 콩콩 빙수동. 날이 후덥지근할수록 매장은 바글바글. 후루룩 후루룩 면과 함께 넘기는 더위. 면이 굉장히 쫄깃하고 탱탱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의 콩국수는 약간 달달하면서도 그 밑에 쪽에 좀 쯔유가 깔려 있어서 또 새로운 맛을 내는 것 같아서 좀 흔하지 않는 콩물국수의 맛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면만큼이나 자신감을 내비쳤던 튀김. 역시 자신감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번 주의 오니기리는 바로 참치마요 오니기리. 매주 달라지는 오니기리 먹으러 오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죠. 목표는 이제 광주 사람들이 좀 더 우동을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널리 알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메뉴, 또 한식과 일식을 적절히 같이 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에 새로 생긴 신상 메밀집. 새거답게 반짝반짝하네. 저희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모밀 전문점이고요. 사계절 내내 고객님들께 저희 메밀로 만든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매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맷돌로 재분을 하는 건 편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불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께 메밀 고유의 그 거친 식감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맷돌로 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맷돌로 메밀을 간 다음 반죽해서 사용하는데요. 최상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순도 80% 이상의 메밀면입니다. 고객님들이 주문해 주실 때 주문 즉시 반죽을 해서 그대로 이제 제면기로 넣어서 면을 뽑아가지고 고객님들께 이제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고 풀어지는 메밀의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면을 뽑아내는 거죠. 지금이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마른 모밀과 냉모밀을 많이 즐겨 드시고 면만 좋다고 맛이 나는 건 아니겠죠? 육수는 이제 저희가 간장 베이스로 만들고 있고요. 약간 숙성을 시켜야 더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숙성을 시키고 고객님들께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짠, 시원, 구수한 냉모밀 완성됐습니다. 꼬수분 비빔모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우엉이라든지 각종 야채 그리고 이제 생들기름으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한 비건 모밀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강추해드리고 있는 저희 추천 메뉴입니다. 도깨비 튀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와 새우살, 감자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튀김옷을 입혔는데 그 입힌 그 모습이 약간 도깨비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깨비 튀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냉모밀을 준비를 해드릴 때 간 무와 그리고 탕파, 와사비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국물에 섞어가지고 같이 잘 저어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게 냉모밀 즐길 수 있다고 좀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탱탱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메밀향이 감도는 냉모밀. 메밀의 순한 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채소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고숨띠 고소한 비빔모밀. 제주문을 부르는 도깨비 튀김까지 메뉴 조합도 좋은데요. 덕분에 신상 맛집인데도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러다 곧 줄 서겠는데? 제가 원래 기존에 밀가루가 함량이 많은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여기 가게에 그 모밀은 모밀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잘 되고 맛도 풍부하고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첫 오픈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함없는 목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메밀 고유의 맛을 더 많은 고객님들께 경험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이 모밀 맛에 메밀면 맛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큰 포부가 있습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두 곳 다 너무 면에 진심인 것 같은데 특히나 사장님들이 정말 젊으셔서 우리 지역의 면의 미래가 아주 화창해 보입니다. 네, 이 사장님들의 젊은 감각과 더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로 면을 쭉쭉 뽑아내면 그게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될 텐데 네네. 그런 편리성이나 관리성을 다 포기하시고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냉메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영 셰프의 그 우동의 정말 대가시잖아요. 아, 네네. 그분의 제자가 또 오픈한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 맛도 꼭 확인해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냉면 하면 여름 최애 음식입니다. 여름 하면 냉면이죠라는 이런 냉면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 냉면 먹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맛있으시다며 국물까지 드셔서 대접한 새 기분이 야. 좋아졌네요. 잘하셨네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냉면 먹다 보면 이가 시리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이가 튼튼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시원한 냉면에 갈비를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름의 냉면 최고죠. 오늘 냉면 사진 정말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저 그 달걀 위에 깨 뿌려진 거 보세요. 아, 예. 네. 오늘은 면을 먹었답니다. 메밀면에 빠졌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오셨습니다. 네, 직접 뽑으니 쫀쫀 쫄깃, 와, 씹히는 맛도 국물은 콩물, 우와, 예술이겠어요 해주셨네요. 네, 어제 남도에서 추천해 주신 피자 냉면 먹고 왔다고. 오. 파지냉면인가요? 네, 파지냉면. 네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갈 때마다 맛있게 먹고 오는 집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네요. 오, 예. 우리 어머니가 우동 좋아하시는데 수제라고 하면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네, 수제는 또 정말 다르잖아요. 네네. 남도 탐구 생활에서 추천 맛집 꼭 가봐야겠어요 해주셨고요. 네. 저도 며칠 전에 냉면 먹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와, 정말 시원하셨겠습니다. 네, 비건 모밀, 요즘 비건을 좋아하는 분들 늘어나는 추세죠 해주셨고요. 네, 남도 탐구 생활에서 항상 좋은 맛집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네.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호텔로 떠나는 휴가를 호캉스라고 그렇죠, 하죠. 네. 숲으로 떠나는 휴가는 숲캉스잖아요. 그렇다면 카캉스는 뭘까요? 카캉스는 술 한 잔 먹고 딱 나면서 네. 하는 게 네. 카캉스가 아닌가. 네. 예, 술과 바캉스의 만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정체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휴가 준비를 시작하는 7월. 국내 해외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지만 높아진 물가에 지갑 걱정도 많은데요. 그런 걱정 쏙 들어가는 가심비 최고의 바캉스가 있다.
맛있는 음식과 특별한 공간이 있는 이곳. 멀리 떠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올여름 이색 바캉스. 해외여행 같아요. 요즘은 바캉스가 대세죠. 집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굿!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우리 집 앞의 여행지. 카페에서 즐기는 이색 바캉스 함께 만나볼까요?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카페. 아니 근데 여기 카페 맞아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카페에 공항이 있다?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유리창이 정말 공항 같은 느낌. 진짜 떠나지 않아도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파리에서 맛볼 것만 같은 바삭한 크루아상과 생크림 가득한 디저트까지 여기 다 모였다. 그런데 어쩌다 카페가 공항이 된 걸까? 저희가 오픈을 코로나 때 오픈을 했는데 여행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층고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공항이란 컨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란 단어 자체가 설레임이란 단어인데 코로나 시절에는 여행을 못 가니까 공항도 못 가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공항에 온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또 설레임을 또 느낄 수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레는 사람들. 공항에서 즐기는 티타임은 어떨까? 캐리어만 있으면 외국으로 여행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로 떠나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처음이에요. 일하다가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 꼭 이곳에 와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맛있는 기내식인데요. 요리에 일가견 있어 보이는 프로의 눈빛. 현란한 손목 스냅으로 고기에 불맛 가득 입혀주고 고기를 볶는 손길이 어째 예사롭지 않은데. 곳곳에 놓인 자격증부터 반짝반짝 배지까지 사장님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2005년도에 참가를 했었고요. 공항이란 컨셉답게 여러 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다 만들고 있고요. 테이블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 크루아상으로 만들어 더 바삭한 피자와 탄단지 비율 완벽한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놓고 먹으니 열 기내식 부럽지 않다. 유럽 감성 충만한 메뉴부터 한국의 자랑 비빔밥까지 시원한 음료와 함께 입안 가득 먹어보면 우와 탄성이 절로 나오던데. 어머 저 치즈 좀 봐. 그 맛은 어떨까? 이거 선물이 맛있다. 연예인들이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미간이 찌푸려진지 알겠어요.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저 좀 정성이 들어갔다는 그런 맛? 일단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고요. 먹어도 일단 속이 너무 편안하니까 계속 땡기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을 한가득 싣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있는 이곳으로 오늘도 비행 출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공항에 다녀왔으니 해외도 한번 가봐야겠죠? 우아한 음악과 분수가 있는 이곳은 마치 그리스? 이국적인 분위기 가득한데 멀리서 보니 하나의 도시 같은 카페 풍경. 여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손님들이 이곳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을 해서 산토리니라는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국적인 분위기의 공간에서 손님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름 휴가를 보내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1000평이나 되는 공간을 하나의 산토리니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계단부터 건물의 모양까지 세세하게 디자인해서 만든 대구의 산토리니.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감이 청량함을 더해주고 텐트 형태의 야외 자리도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 건물 사이에 있는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떨어지는 폭포를 구경하기도 하고
거북아, 너도 여행 온 거야? 거북이도 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가까이 이런 데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와서 놀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와보니까 그리스 느낌이 나서 조금 애들이랑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산토리니의 자연을 담아낸 곳이 야외라면 실내에서는 산토리니의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데, 맛있는 커피와 빵으로 티타임을 즐기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가득! 고소한 냄새와 먹음직한 비주얼에 이끌려 빵을 담는 사람들. 이 많은 빵은 다 누가 만드는 걸까? 먹는 음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료, 유화제, 방부제 같은 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발효종을 직접 배양하여 매일 새벽에 반죽부터 오븐에 굽는 과정까지 당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급 프랑스산 밀가루와 유기농 통오밀, 버터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빵다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류도 45가지 이상으로 다양해서 각 나라별 빵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산토리니라는 컨셉에 맞게 이국적인 느낌 가득한 메뉴도 있는데요. 그리스의 전통 음식인 기로스를 그대로 재현한 이곳만의 특별한 브런치 메뉴. 우와, 근사하죠? 파스타도 새우와 함께 돌돌돌 말아주고, 고소한 크림 소스와 담백한 빵은 환상의 조화. 이국적인 공간과 음식의 휴가 분위기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 엄마도 딸도 사이좋게 한입 앙. 아,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은 음식이어도 맛도 더 좋게 느껴지고요. 진짜 산토리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종류가 되게 많고 맛도 매우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의 편안함과 특별한 공간의 새로움이 만난 이색 바캉스. 올 여름엔 시원한 카페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야, 두 곳 모두 정말 가심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휴가 기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픈 채팅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의장 탄생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첫 여자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먼 파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 최초 의장님이라고 하니 같은 여자로서 든든해요 해주셨고요. 네. 자, 첫 여자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같은 여자로서 뿌듯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와, 여성 시대가 왔네요. 의장님, 현장 속을 꼼꼼히 돌아보셨다니 더욱더 믿음 가네요. 네. 멋진 일꾼의 탄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고 네.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현상도 구석구석 신경을 쓰셨네요. 열심히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의장님 정말 꼼꼼하게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굿굿 해주셨네요. 네, 2년 동안 이끌어갈 의회 응원합니다. 최초의 타이틀만큼 멋지게 잘 해내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네, 첫 여성 의장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고 네.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첫 여성 의장 탄생을 축하하시면서 또 네. 기대감도 네.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들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지 오픈 채팅방 만나보겠습니다. 양림동 유적 드디어 등재 추진하네요. 선교 유재 네.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군요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양림동의 선교 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너무 좋겠네요 네, 해주셨네요. 양림동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등재되는지 관심 가져야겠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시다 돌아가시니 에어자켓 관련된 사고 소식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 그렇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예. 많은 분들이 안전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에어자켓의 시원함과 편리성만 생각했는데 위험한 부분도 있군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안전교육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돼서 의견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본적인 네. 분양가를 잡아야 건강한 거래가 형성이 될 텐데요. 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고분양가라 마이너스 피가 붙어도 너무 부담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파트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인구 유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고 벅차네요. 네. 해주셨네요. 은행 금리에 대한 의견까지 이렇게 주셨고요. 광주도 이제는 아파트 분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서민들 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못지않게 잘 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채팅 잘 살펴봤고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만나요.